안녕하세요, 파티입니다. 이번 영상은 글라스데이 11회차 후기 영상입니다. 이번 주제는 대구의 무더운 여름을 저격해서 샴샴샴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와인은 에띠앙 빨삭의 레 호슈포 넘 빈티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글라스데이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구성인데, 이 대구 데프리카 더위를 날려줄 샴샴샴 샴페인 3장을 오늘 글라스데이로 구성을 했고요. 하나의 로제 샴페인이랑 두 가지 일반적인 이제 화이트 타입의 샴페인을 구성을 했는데, 일단 샴페인이라는 지역부터 조금 설명을 잠깐 드리면, 프랑스 파리에서 북쪽으로 1시간 반 정도 올라가면 위치하고 있는 최북단에 있는 주요 와인 산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기후 자체가 덥지 않고 조금 서늘한 기후에서 일반적으로 포도를 키우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샹파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부르고뉴처럼 피노누아, 샤르도네 품종들을 그냥 스틸 와인을 재배를 했었는데, 그 지역에서 스틸 와인을 잘 익히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스파클링 와인들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산지가 되었습니다. 스파클링 와인이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산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산도를 만들기에는 그 지역의 어떤 단점이 장점으로 잘 작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첫 번째 와인은 에띠앙 깔싹이라는 와인 메이커고요. 지금 3세대 RM 생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M, RM 개념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RM 같은 경우에는 직접 포도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지은 포도를 가지고 그 와인을 재배했을 때 R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레골탕 마니플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징은 그 자신의 고유한 캐릭터들을 잘 반영하고요. 생산량 자체가 적다라는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M 같은 경우에는 네고시앙 마니플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크룩이라든지 아니면은 베르클리코 같은 샴페인들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의 특징은 항상 일관된 맛의 어떤 균형감을 가져갈 수 있고, 최첨단의 양조 시설을 통해서 항상 균일한 품질의 와인들이, 맛과 품질이 균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아무래도 캐릭터나 개성들이 빈티지를 반영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띠앙 깔싹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 와서남이 사기쳤다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면허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 딱 보시면 NM 적혀 있어요. 아니, 와서남님 아까 RM이라면서요 얘기하면, 깔싹이 포도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포도맛이냐? 할아버지의 포도맛을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 자체가 본인 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NM 표기지만, 실제로는 RM 생산자와 동일하게 와인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규베 같은 경우에는 깔싹의 미들급 규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샤르도네 100%로 만들어져 있고요. 깔싹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빈티지를 많이 사용하고 리저브를 좀 적게 쓰면서 굉장히 조금 샤프한 샴페인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 로제 샴페인도 있고 두 가지 화이트 샴페인 중에 첫 번째로 서브해드린 이유가, 얘가 블랑 드 블랑, 그러니까 샤르도네 100%로 만들어진 규베고 가장 바삭바삭한 크리스피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얘를 가장 먼저 서브해드리고요. 그 다음은 로제, 마지막이 솔레라 방식의 조금 풍성한 풍미가 있는 샴페인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서브해드리겠습니다. 색상은 연한 골드색으로 보였고, 약간 육안으로 약한 기포감이 조금 보였습니다. 이제 향은 전체적으로 이제 붉은 사과향이 느껴졌는데, 그 속에서 약간 코를 살짝 찌르는 듯한 라임 시트러스가 숨어 있었습니다. 입안에서 자글자글한 기포감을 시작으로 산한 뉘앙스의 산미가 느껴지다가 떫은 맛의 피니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요거트 느낌과 산미가 점점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어린 와인이어서 이제 산미가 제일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기포가 좀 부드럽게 입안을 감싸주는 느낌이 강해서 그런지 산미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와인은 장 필립 트루스의 로제 엑스트라 프리 넘 빈티지입니다. 두 번째 와인은 장 필립 트루스의 로제 엑스트라 V라는 규베고요. 잘 알려진 로제 와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점이, 첫 번째 와인이 샤르도네 100%로 만들어졌다면,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마시는 라상블라주,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포도 품종이 섞여 있는 형태의 로제 샴페인이고요. 뒤쪽에 그런 좀 상세한 정보들이 있는데, 샤르도네가 46%, 피노누아가 30%, 그리고 피노 미니에가 18%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틸 피노가 6%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지난번에 미니에르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얘도 블렌디드 방식으로 만든 로제 샴페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다양한 품종을 섞는 이유는 각 품종들이 주는 고유한 어떤 이점들이 있어서 그런데, 예를 들면은 그 샤르도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깨끗한 샴페인의 청량한 느낌과 그리고 날카로운 산도를 잘 부여할 수 있고요. 그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는 샴페인의 구조감, 입에서 혀에 누르는 느낌이라든지 과실의 느낌 자체를 조금 더 구조감을 만드는 데 큰 이점이 있다면, 미니에 같은 경우에는 향을 만드는, 굉장히 달큰한 과실의 풍미를 만드는 데 꽤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좀 다른 걸 하나 조금 알려드리면, 지금 코르크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세 가지 샴페인의 코르크인데, 지금 로제 샴페인의 코르크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수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두 가지 코르크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점점점 부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샴페인을 마실 때, 물론 빈티지가 있는 샴페인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밀레짐이라고 이해하는 밀레짐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 와인이 언제 포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다라고 했을 때 내 와인이 오래된 와인인지 아니면 최근에 출시된 와인인지 알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이렇게 만약에 코르크가 많이 수축되어 있다고 하면 얘는 그 코르크가 오랫동안 병입 이후에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와인을 막고 있어서 이제 샴페인 안에 있는 압에 의해서 이 코르크가 수축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축이 되었을 때는 얘는 어느 정도 잘 숙성된, 잘 익은 샴페인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수축이 되었을 때 프랑스에서는 요거를 이제 슈비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빈티지를 모르지만 슈비우가 나오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겠죠. 잘 익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세 번째 코르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직까지 많이 압을 전혀 받지 않은 느낌을 바로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포네라고 그러고요. 아직 어린 샴페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랬을 땐 조금 더 바삭바삭한 느낌이나 산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날카로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샴페인을 오픈했을 때 코르크의 어떤 현재의 상태를 보고 조금 얘가 숙성이 되었는지, 적당히 이제 익은 건지 아니면 새 샴페인인지 구분하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색은 이제 로제 와인답게 이제 자몽색으로 보였고, 앞에서 본 샴페인보다는 조금 기포가 더 많이 보였습니다. 향은 붉은 사과 뉘앙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하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입안에서는 살짝의 거친 기포감과 함께 레몬 시트러스 산미가 느껴지고 떫은 맛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확실히 엑스트라 불이라서 그런지 마시고 나서 입안이 드라이해지고 약간 잇몸이 마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병의 샴페인 중에서 기포가 가장 빨리 사라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나중에는 거의 스틸 와인 같은 느낌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와인은 베누아 당보의 뉘앙스 드 솔레라 엑스트라 브리 넌 빈티지입니다. 이 와인은 세 번째 샴페인입니다. 세 번째 샴페인이고, 얘는 이제 베누아 당보라고 하는 와인 메이커의 샴페인인데, 앞에 두 가지 샴페인에 이어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얘가 가장 그 풍미가 큰 샴페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마지막에 배치했고요. 그 이유는 얘는 이제 베이스가 되는 품종 자체가 피노 미니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피노누아랑 샤토네를 그러니까 기본으로 많이 해서 미니에는 첨가한 역할로 많이 와인을 만들어 왔었는데, 최근 젊은 생산자들은 미니에 자체를 주품종으로 와인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제롬 프레보라든지 엠마뉴엘 브루쉐 같은 생산자들이 미니에를 너무 멋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 젊은 생산자들이 미니에를 많이들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 그 품종에서 주는 풍미도 있지만 또 플러스에서 얘의 어떤 양조의 방식의 독특함 때문에 마지막에 구비를 했는데, 얘는 우리가 자크살로스로 많이 알려져 있는 솔레라 방식을 사용해서 양조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자크살로스를 지금처럼 유명하게 만든 게 바로 솔레라라는 방식인데, 스페인에 쉐리 와인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을 샴페인의 풍미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게 자크살로스였고요. 그래서 자크살로스를 지금처럼 유명하게 만들게 되었죠. 근데 재밌는 건 자크살로스도 초창기에 그 방식을 사용해서 자기 샴페인을 시장에 이렇게 선보였을 때 한동안 배를 굶고 다 하우스를 문 닫을 정도로 판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한 방식들이 시장에서 많이 인정을 받고 있고, 그 자크살로스의 스타일을 최근에 젊은 이제 샴페인 메이커들이 많이 추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베이스 빈티지보다는 리저브 와인만을 사용해서 만든 솔레라 방식이 뭐냐 그러면 시간장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해의 와인을 만들면 그 와인 플러스에서 뭐 30% 또는 그 와인 플러스에서 40% 정도 되는 와인을 리저브 와인을 섞어서 이렇게 병입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솔레라 생산자들은 그 베이스 빈티지를 두지 않고요. 그 예를 들면 기존에 여러 멀티 빈티지의 와인들을 모아둔 게 있다면 거기에서 새로운 빈티지의 와인이 만들어지면 이 생산량만큼 기존 리저브 와인에서 전부 다 빼고요. 요거를 그대로 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뺀 리저브 와인을 그대로 병임해서 만드는 샴페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크 숙성에 오크에서 꽤 오랜 시간을 산화를 거쳤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린 샴페인에서 잘 나지 않는 그런 약간 풍성한 풍류 쉐리에서 올 법한 향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과실의 향들이 풍성하게 잘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와인도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색상은 이제 골드색으로 보였고 기포가 많이 눈에 보였습니다. 향은 전체적으로 붉은 과실량을 메인으로 해서 약간의 쉐리 와인에서 나는 그런 알코올 느낌이 같이 느껴졌습니다. 입안에서는 풍성하게 느껴지는 기포감을 시작으로 입안을 꽉 채우는 무게감, 그리고 높은 산도와 동글동글한 치즈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날 코의 컨디션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향을 많이 캐치는 못했고 맛에 조금 더 집중을 했는데 베누아 당보 같은 경우는 이 세 샴페인 중에서 가장 저의 취향에 맞았습니다. 번외로 제가 도내한 마크 모레이의 부르고뉴 블랑 2020입니다. 마크 모레이 같은 경우는 부르고뉴 꼬뜨드본의 그 사샤누 몽라쉐 마을을 이제 베이스로 해서 이제 100년 이상 이제 와인을 양조를 했고, 그리고 화이트 와인으로 이제 명성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모레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아마 믿고 마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색상은 연한 골드 컬러 색깔로 보였고 향은 시트러스 특유의 흰꽃 향과 시트러스 그리고 풋내가 좀 느껴졌습니다. 입안에서는 약간의 유질감과 함께 그 허니 그리고 시트러스를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에서 발로미노 메르소 2022를 한 잔 이제 주셨는데 그 와인과 이제 비교해서 마시니까 발로미로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이제 예쁜 미인 같은 이미지라면 마크 모레이 같은 경우는 10대 초반에 그 상큼 발랄한 아이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와인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샴샴샴 글라스데이 와인을 마셔보았는데요. 요즘 확실히 샴페인에서 이제 엑스트라 브리가 조금 트렌드라고 했는데 확실히 이제 브리랑 엑스트라 브리랑 비교해서 마시니까 그 차이를 조금 확실히 느낄 수 있었고, 그 좀 더 드라이한 느낌이 저는 조금 더 좋게 다가왔습니다. 그냥 기존의 글라스데이처럼 그냥 샴페인이 한 잔만 나왔을 때는 그냥 나쁘지 않네, 스타트로 나쁘지 않네 요 정도였는데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스타일의 샴페인을 함께 마셔보고 비교해보니까 그 코르크 상태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었고 내 취향에 맞는 샴페인이 어떤 스타일인지 조금 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글라스데이 와인을 또 즐기고 왔는데요. 다음 글라스데이는 또 어떤 와인이 나올지 기대를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